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댁입니다. 남편이랑은 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요새 매일 시댁 때문에 싸웁니다. 선배님들의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부탁합니다. 제가 이기적인 거라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남편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시댁에서 우리 집이 보일 정도이지요. 왜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냐고 하신다면 저희 친정은 인천, 회사는 서울이고 남편의 직장은 군포이다 보니 당연하게 이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으로만 본다면 친정에서 다닐 때보다는 정말 위치가 편해요. 저도 단순하게 시댁과 가까운 신혼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출퇴근에 있어서 편한 이곳이 처음에는 너무 편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3분이니까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전혀 가족 모임이 잦지 않았던 시댁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주 모임이 있더라고요. 결혼 초년생인 저는 처음엔 그런 시댁과의 모임이 화목하고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잘 챙겨주시고 집이 가깝다 보니 음식이나 반찬 같은 걸 자주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주말 모임이 잦아도 너무 잦아요. 그 사이 시댁이랑 여행도 2번이나 다녀왔어요. 1박 2일로요. 저희는 평일에는 맞벌이고 주말에나 쉬는데 결혼하고 나서 매달 2-3번 주말마다 모임이 자꾸 만들어져요. 근데 항상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 환갑, 아버님 퇴직, 아버님 자격증 시험 본 날, 제사 등등.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 또는 12월 31일 특별한 그런 날에도 모임을 그냥 막 잡으세요. 크리스마스 겸 아버님 퇴직 기념, 연말 파티 이런 식으로 엮어서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시부모님들은 여전히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들이지만 자꾸만 만나고 싶어 하니까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친정은 얼마나 가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친정엄마는 가게를 운영하셔서 바쁘시므로 친정에 가도 엄마를 못 만나요. 멀기도 멀고 가도 엄마를 못 만나고 하니까 엄마 얼굴은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봅니다. 가끔 엄마 보고 싶으면 어쩌다 엄마 가게 가서 밥 먹고 와요. 하도 정말 얼굴이나 보는 수준이지 얼마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성격이 좀 쿨하셔서 간다고 하면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갑상샘 초기 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전이도 없고 완치 판정도 받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 암 수술이고 큰 수술이라면 큰 수술인데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 그 다음 주에 시할아버지 기일이라고 수목장 가서 인사드리고 암투병 중이신 시할머니 뵙고 몇 번 더 이유 있는 주말 모임에 불려갔어요. 저는 수술하고도 일은 거의 바로 시작했고요. 근데 저로서는 지나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유가 있는 그런 모임이어서 뭔가 뭐라 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제 희망은 남편이 좀 본인 선에서 커트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딱 거절하기가 아직은 너무 어렵고 남편 통해 거절하면 또 시댁에서는 제 의견인 걸 알 텐데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오늘 참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다음 주 설에 시아버님이 개인 사장으로 멀리 가신다고 다음 주에 모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날에 안 모이고 다음 주에 당겨서 보자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날에 시아버님이 안 계시니 다음 주에 모이는 거고 다다음 주 설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 가능하면 시어머니랑 설을 보내고 작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시라네요. 심지어 지난주 주말에 시댁 모임이 또 있었어요. 너무 지치네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제가 아직 결혼 생활을 잘 모르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몇 명 없고 해서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남편은 저를 다독여주고 저의 편은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이유가 있는 모임이었지 않냐면서 또 곤란해하고 이래요. 본인도 본인 부모님이 피곤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걸 보면 이런 상황에서 시댁에서 결혼할 때 해준 게 많은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첨부하자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현금 1억 2천 가까이 해주셨고 제가 현금 1억 정도 제 소유의 SUV 차 가져왔습니다. 대출 없고요. 제 차는 거의 마실용이라 새 차였고 남편이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차로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반반 혹은 제가 좀 더 많이 해온 셈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이지만요. 객관적인 의견 부탁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찌 현명하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슈가.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일처럼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댓글 달리고 보게 하려고요. 그럼 느끼는 바가 있겠죠. 남편도 당연히 제 편이지만 아직 저와 같은 초보라서 이런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일 거라고 믿어봅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달라들 남편이 되리라고 믿어보려고 해요. 저 또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주변에 조언해줄 귀여운 친구도 몇 없고 너무 답답했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이 집 전세 끝나면 친정 근처나 무조건 시댁이랑 먼 지역으로 가려고요. 시부모님도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 여동생이요. 저희 시댁이랑 같은 지역이고 시누이 시댁은 지방이긴 해도 1년에 5번도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명절 때도 시누이는 본인 시댁 안 가고 저희 시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댁 모임에 시누이 부부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진하지로 생각해보니 본인 딸이 암수술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시댁이 휴일마다 저처럼 자주 부여가면 기분이 어떨지 시부모님 포함 시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입장 갖고 생각해보니 저 자신도 멍청이 같고 남편도 시게 두들겨 패고 싶어요. 애매했거든요. 만나서도 너무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는데 저희 부부를 너무 아껴서 하기는 없던 게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과장하나? 하고요. 그런데 시누이랑 저랑 바꿔서 생각해보니 확실히 알겠어요. 한마디로 며느리는 그냥 남입니다. 결혼생활 반년 만에 시게 되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제 글을 읽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주도 힘드시겠지만 모두 아자입니다. 최종. 잘 지내셨나요? 저는 내면이 좀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시댁을 대하는 저의 내면이랄까요? 일단 지난번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는 이렇게 어영부영 시댁에 자주 가면 안 되겠다 결심했고 남편한테도 선언했죠. 그리고 설날 전주에 가서 시아버지랑 다 같이 모임에는 참석했고 진짜 설날 연휴 때는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했네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길게 연휴가 없는데 그래도 설날에는 일찍 마치시기에 친정에 가겠다 했어요. 시어머님이 섭섭해하시는 티가 났는데 어머님도 딸 있으시니 오붓하게 보내세요 하고 웃으며 말했네요. 그런데 남편한테 선언하면 뭐합니까? 막상 실전에는 너무 약한 남편이었어요. 주마다 또 부르시는 거에 자꾸만 어떡할래?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제부터 나도 친정에 가겠다 말했죠. 엄마를 볼 시간이 너무 없으니 엄마 퇴근하신 시간에라도 기다렸다가 밤새 이야기하고 다음날 오겠다 했고 시댁 한번 가면 그 다음 주는 친정 일정을 잡았어요. 이렇게 주마다 계속 부모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니 남편 입에서 먼저 힘들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서 또 전화가 왔을 때 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 좀 보낼게. 데이트를 너무 못했어 하면서 알아서 차단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야 제 마음을 알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시댁, 그 다음 달엔 친정 이렇게 가기로 합의 봤습니다.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꼭 갈 거예요. 가까우면 아무래도 점점 더 불편할 테니까요. 아기 낳기 전에 조치를 취하려고요. 그럼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아버님 자격증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31일이 왜 이유 있는 모임이죠? 저런 게 이유 있는 거면 친정은 왜 안 가고 시댁만 가세요? 생신, 명절, 제사 빼고는 이유 있는 모임 아니에요. 신혼이니 둘만 보내고 싶다. 다른 약속 있다. 집에서 쉬고 싶다 등등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세요. 이미 거절한다고 뭐라 할 시댁이면 더욱더 멀리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라면 받아들이시겠죠. 너무 자주 만나는 게 당연시 되어버리면 님 임신하거나 애 낳고 고생합니다. 남편하고 얘기해서 적당히 성 그으세요. 두 번째 사연. 자기는 시모랑 여행 가놓고 나는 엄마랑 여행 못 가게 하는 남편. 너무 얄미워요. 좀 있으면 친정엄마 칠순이에요. 시어머니 칠순 때도 시아버지, 신랑까지 해서 카지노 좋아하는 셋이 마카오 여행 다녀왔어요. 직장 다니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집에서 애들 봐주시고 계셔서 불편할 거 없었으니 오히려 제가 신랑 가고 싶어하는 눈치라 나이 드신 부모님 두 분만 보내드리기보다 가서 수발이라도 들으라고 같이 다녀오라고 했고요. 저도 엄마 칠순이라 여동생 저 엄마 여행 다녀오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곧 비자도 풀린다 하고
엄마가 북적거려 한 곳 싫어하셔서 후쿠오카 온천이나 다녀오려고 했어요. 11월 중순 정도 다녀오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연말까지 바빠서 휴가를 힘들 테니 애 둘도 내가 데리고 다녀올게. 라고 했는데 여자들끼리 애들 데리고 갔다가 지진이나 강도 만나거나 아무튼 사고 나면 어찌하느냐며 불안하니 애들은 두고 다녀오라네요. 단 본인은 바빠서 휴가 낼 수 없으니 아침에 학교 보내주는 도우미를 이틀 알아보랍니다. 지금처럼 재택 아니고 출퇴근 꾸박꾸박 할 때 하원 도우미 도움도 받아봤지만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틀만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갑자기 아침에 들여서 애들이랑만 같이 있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깨름직하다 했더니 그게 왜 이상하냐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사고 날까봐 걱정은 되고 업체 통해서 하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을 지방까지 들여서 애들이랑 남겨놓는 건 왜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꺼려진다 했더니 그럼 자기가 쉬는 연휴에 다녀오랍니다.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연휴가 내년 구정 설 연휴예요. 엄마 생일이 가을이고 단풍도 예쁘고 날씨도 선선하니 걸어다니기 좋을 때 가고 싶었는데 그 추운데 나이 드신 엄마 꼼꼼 싸매고 다니자고 하기도 싫고요. 본인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자기 의견에 토를 하느냐고 무시하려 하냐는데 저로선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인은 하나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왜 여행 간다고 통보를 하느냐. 애초에 여행을 꼭 가야 하느냐. 네가 여행 가고 싶으면 본인이 신경 쓰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가라 하면서 정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내년에 가면 언제가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연말까지는 신경 쓸 일이 많으니 이 여행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요. 내년 언제쯤 괜찮겠느냐니 그때도 휴가는 못 쓰고 그때 되어봐야 한다는데 날 풀리고 연이면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 억지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본인 올해 진급해야 한다고 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말에도 근처 커피숍에서 6시간씩 일하고 제발 신경 쓸 일 없게 해달라는데 이미 애들은 평소에도 제가 다 보살피고 있고 재택 중이라 집안일도 제가 대부분 하고 저도 직장인이라 집 생활비도 제 월급으로 그냥 다 쓰고 있어서 생활비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본인 진급하고 안 하고 사실 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평소 집안일부터 이런 데까지 본인 진급을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한다고 얘기하니 갑갑하네요.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남자분들한테도 궁금하네요. 여자들끼리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가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지경이신가요, 다들? 추가. 생활비 얘기가 많이 나와서 표현하자면 결혼하기 전부터 일했고 결혼하고도 쭉 일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집, 살림, 애들 케어하면서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비 명목으로 신랑한테 받은 건 없어요. 아예 한 푼도 안 쓰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랑 놀러 가거나 같이 마트 가거나 하면 본인이 계산할 때도 있고요. 최근에 큰 아이 학원비 3개 정도는 신상카드로 결제하고 있네요. 본인 돈은 모아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래요. 가정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백수같이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아래에 쓴 내용은 진급해서 급여가 많아지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자산이 늘어나도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돈은 없으니 순수하게 제 기준에서 신랑 진급이 제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 진급해야 해서 배려해줘야 하고 진급하게 되면 일이 많아질 테니 제가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지긴 하겠네요. 휴, 그리고 댓글들 보고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느끼는 게 많네요. 진짜 댓글들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인 건지 너무 저로서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남편이 저에 대한 불만 얘기한 것도 써볼게요. 우선 결혼 자체가 기울어진 결혼이긴 했어요. 우리 집이 잘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망하게 된 사례인데 문제없을 때 연애하기 시작했고 나이차가 6살이라 신랑은 결혼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때 20대여서 크게 생각 없었고요. 그 와중에 아빠 돌아가시고 4, 5년이 지난 시점인데 갑자기 상속된 빚이 있으니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연락 왔을 땐 3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랬고 일단 사태 파악도 해야 하고 여차해서 진짜 갚아야 한다면 고향에서 엄마 옆에서 엄마 살피면서 제가 이래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고향 내려가서 상황 파악하고 혹시나 일이 커지면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다 했더니 갑자기 결혼하자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 다시 올라와서 결혼을 하세요. 그때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여차여차 결혼을 했는데 사회생활 1년 6개월 남짓했고 월급 세후 180에 대학 다니는 동생 생활도 같이 했어야 해서 돈은 많이 못 모았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집에 모르고 있던 빚이 나오니 엄마도 뭔가 많이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얻어있던 방 보증금이랑 해서 15년 전에 3천 정도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로 월세도 상관없다. 둘이 벌어 조금씩 늘려나가자는 입장이었지만 신랑은 그건 싫었는지 집에서도 도움받아 1억 4천 전세로 시작했어요. 신랑이 사회생활 7년 차였나 그랬는데 본인이 얼마나 모았고 정확히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서 몰라요. 어쨌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없을 때고 둘이 버니 여유도 조금은 있어서 시댁에 월 50만 원씩 드렸는데 첫애 임신하고 신랑도 소송이 있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아기 낳고는 시부모님은 시누이 애를 아예 두 분이 끼고 봐주고 계셔서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사시면서 봐주셨어요. 엄마도 집 빚 갚느라 아빠랑 결혼하고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병간호를 하고 계셨는데 딸이 힘들까봐 또 제 경력 단절되는 거 싫으셔서 사이 눈치 보이지만 와서 봐주셨는데 월 120 드리는 걸로도 싸웠어요. 저는 병간호를 하시면 그래도 월 300은 받는데 120밖에 못 드리는 게 죄송했고 시누이가 시부모님께 200 드렸으니 120 정도면 우리 형편에 괜찮다 싶었는데 그건 자기 집에 재산이 있어서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다 물려주실 거니 받을 돈이라 괜찮지만 저는 집이 어렵고 해온 게 없으면 장모님이 아니라도 공짜로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돈 받는다고 싫어했어요. 말은 가족끼리 왜 돈을 받느냐고 했었네요. 빚 문제는 어찌저찌 합의하고 제가 직장이 없으면 2천만 원만 내도 된다고 해서 그때 이직하면서 잠시 직장 그만두고 2천으로 해결했는데 저희 집 쪽 사정으로 생돈 나간 거니 미안한 마음이 크긴 한데 부부싸움만 하면 장모님이 2천만 원 언제 주실 거냐고 하고 거기서 더 화나면 처가가 거지 같아서 자기는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억울하다 그러더군요. 그때마다 내 형편 처지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왜 저러는지 생각하다가도 억울할 수도 있으려나 했어요. 나중에 화풀이고 얘기해보면 화가 나서 제가 열받게 해서 그냥 한 말이래요. 본인이 그렇게 인성이 나쁜 사람 아니래요. 남편으로서는 본인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도 제가 항상 표정이 뚱하고 반겨주지 않고 집에 오면 집도 싹 채워져 있으면 좋겠는데 집이 엉망이라 기분이 나쁘고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라요. 이 와중에 MBTI 얘기 웃기긴 하는데 정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하니 당연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거에 바로 좋다고 찬성을 하지 않고 제 나름의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본인 의견에 반대하는 게 되고 어떤 말이든 반대부터 하고 본다며 그게 화가 난대요. 신랑 말로는 제가 집이 어려우니 자격지심이 있어서 일단은 본인 말에 반대부터 하고 굉장히 방어적이라 상대가 조언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역으로 공격하려고 한대요. 이런 건 신랑으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저는 제가 말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결혼을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돈 보고 취직한 것도 아니고 시댁 재산을 원한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저도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사실 시댁 재산도 뭐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애초에 관심도 없고요. 최근 증여세 이슈도 있고 하니 찾아뵐 때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찾아서 주실 때가 2번 있었어요. 물론 주시면 감사해야겠지만 그러니 우리 집에 잘해야 한다. 고맙다고 전화도 드려라. 이러는데 반감이 들어요. 우리 엄마한테 문자 한 통 안 하고 엄마도 사이 불편해해서 연락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하시는데 그 와중에 1,000만 원 받아서 제가 재치장할 것도 아니고 막 고맙다는 마음도 안 들어요. 솔직히 제가 돈 모아서 차가 가져다 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도 몇 번 있고요. 저희 엄마가 상속으로 크게 겪으셔서 몇 년 전에 파산 신청해서 혹시라도 모를 일 대비했고 칠순인데도 놀면 뭐하냐고 돈도 많이 준다고 아직 병간호를 하세요. 기청산에서 이자도 나갈 일 없고 연금이 금액이 많지 않아도 2개를 받아서 사실 생활하는데 모자라진 않고요. 그래도 돈 없을 때 겪은 일이 커서 그런지 돈 모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다 제가 용돈 외에 뭐 도와드려야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처가는 거지라 생각해서 그런지 제 통장에 돈 쌓이는 걸 못 보내요. 통장은 서로 SM에서 신청해놔서 입출금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 돈만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게 저도 모아서 적극 투자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는 해요. 너도 재산 불리기 공부해서 투자를 하고 적극 우리 재산을 불리려고 해야 한다고요. 생활비는 제가 막 돈도 하는 성격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제 걸로 그냥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 사실 크게 억울하다 이런 건 아니었고 신랑 월급이 많아지면서 소득공제 이런 것도 있고 재택하면서 예전보다 급여가 좀 줄기도 했고 이사 오면서 제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도 나가야 하니 좀 빠듯해서 큰애 학원비 등 카드 달라고 해서 그걸로 내네요. 이전 집 대출이자는 신랑이 냈어요. 나랑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애들 아빠로서는 그냥 괜찮다 생각했어요. 술을 못해서 평일에도 회식 같은 건 없이 마치면 바르고 회사 위치가 점점 멀어져서 출퇴근 1시간 반씩 힘들긴 할 테고 저랑 반대로 집에 있기보다 나가는 걸 좋아해서 저 없이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본인이 기분 안 좋으면 애들한테도 너무 티내고 화내고 해서 애들 크면 문제 생기겠다 싶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정작 힘든 건 부부싸움 할 때마다 본인은 매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트러블이 나는 건 다 저 때문이라고 네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 이러던데 그냥 얘기하다 보면 다 제 잘못됩니다. 그걸 저도 인정을 안 하고 싶으니 싸움이 되는 거고요. 본인이 말할 때 알겠다 하고 받아들이면 싸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싸움을 크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마음 반,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반으로 부부상담 가보자니 그걸 왜 제 3자한테 얘기를 드려야 하네요. 신랑이 집에 있으면 집 청소나 밥도 신경 써야 하고 저로서는 의견을 말할 뿐인데 본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싸움이 되고 하니 신랑이 점점 불편해져서 없으면 맘도 편하고 출장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본인은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 어디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어제도 여행 얘기로 싸우다 앞으로 본인 없이 애들 데리고 어디 간다고 하지 말래요. 아이들이 캠핑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신랑이 바쁘니 제가 애들 데리고 갔다 오겠다니 싫대요. 이혼은 12번도 더 생각했지만 본인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어쨌든 제가 가만히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표면적으로는 달라는 가족이니 아이들한테 상처 줄까봐 섣불리 결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최종 여행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결국 저 후쿠오카 다녀왔네요. 계속해서 투덜대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고 재산에 비례하여 부모를 다르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질려버려서 그냥 어머님께 애들 맡기고 다녀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말하는 애들이 위험한 것도 걸릴 일이 없고요. 남편한테는 여행 이틀 전에 말했어요. 기합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미리 와 계시니 큰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돌아올 때는 시어머니 간식이랑 선물만 한가득 사와서 뭐라고 하실 일도 없었고요. 그 뒤로 냉전이었는데 제가 입 꼭 다물고 있으니 본인만 힘들거든요. 막상 아이들도 제 편이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니 자기가 먼저 말 걸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희생해서 이 집안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너는 우리 집과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 원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가난해서 자기 없듯이 운운하면 바로 이혼이라며 질러버렸어요. 돈 벌고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내 시간도 없는데 재테크 공부까지 하라는 개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네요. 제 그런 모습이 처음이라 그런지 흠칫하는 게 느껴지는데 워낙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라 제가 밖에 다들 이렇게 소리치니 더 이상 화 안 내더라고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생활비는 남편 명의로 쓰고 제 명의로는 돈 모으겠다 질렀어요. 안 그러면 이혼이라 했고요. 저 진짜 이제는 가스라이팅 안 당하려 하고요. 할 말 있으면 지를 거고 이혼도 무서워하지 않을래요. 용기 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댓글 그냥 못 가게 하면 나쁜 놈 될 것 같으니 애들 걸고 넘어가네요. 애들 때문에 님 스스로 안 간다고 할 때까지 똥꼬지 피우다 나중에 네가 안 간다고 한 거지 내가 못 가게 한 거 절대 아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냥 신랑 무시하고 애 데리고 가버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